마찬가지로 노래 부르는 것과 네, 그 어느 분이 대한운동한 분이 그러거든요. 87년 이후 우리 헌법이 시행되어서 그렇게 기우제를 많이 지내고 비난하고 언제까지 기우제만 지낼 것이냐 이런 하는데 사실 오늘 토론도 그런 결정적인 기우제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대단히 구체적인 사안들을 가지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약간 늦어졌지만 순서는 줍니다. 이세미나를 배치한 대표로서 민주당의 상임 대표님, 상임 대표님 인사나누고 곧바로 발제에 들어가서 발제는 1시간 걸리고 나머지 1시간 참여 신규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렇게 마치고 문제는 학교에 대한 경례로만 대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나가실 수 있는 세미나를 개최하시는 대표로서 민주당의 상임대표 강창희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뒤에를 앉으시죠. 네. 테이블에 앉으시죠. 좀 메모하는 거죠. 네. 아니면 테이블에 옷에서 앉는 게 좋습니다. 아까 소개받은 원래 저희들 지난 동계 공부방으로 공부방에서 이제 의사를 준비했는데 이상하게 대외적으로 커져 버렸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오늘 와주시고 저희들이 그 작년부터 개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우선 한인 문제, 윤석열을 무슨 문제 등등 그래서 개헌 문제 얘기가 나와서 한국에서도 하거든요. 여러 가지에서 개헌 문제를 얘기했어요. 잘못하는 일꾼에 고려해가지고 오히려 대한 문제가 오히려 아예 들어가지 않느냐 해서 민주당은 또 당신 야당에서 이제 좀 발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송낙 동지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일단 이제 당신 후보도 이재명 두 가지 얘기를 전달했어요. 이제까지 준비 지금 당시 지금 하는 거는 역시 잘못하다가 개헌 문제가 중점이 돼가지고 내란 문제가 시설될 위험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내란 문제가 정리되면 개헌 준비를 해야 된다. 하겠다고 이런 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죠. 선거도 끝나고 그 이후에 이제 개헌 문제 선정회라든지 뭐 송낙 문제를 말하니까 개헌마당 그런데 시민사회단체에서 열심히 하다가 주춤해 있다가 지금도 주춤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저희는 그래서 이 송낙 동지가 열심히 해서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우리들끼리 한번 얘기 들어보자. 무슨 걸 어떻게 하면 되는 얘기인지 그래서 소위 시작을 굉장히 초점하게 되는데 장수가 없어서 김상렬 우리 유민사 협의회 회장님께서 장수
이제 사실 불을 지는 거죠. 불을 지내서 저는 이번이 계기가 돼서 개혁 문제가 본격적으로 얘기해야 된다. 지금 기회가 남아있는 게 내년에 지방선거에 개헌에 손댈 수 있고, 그 다음에 개헌 선거 때 개헌에 손댈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선거하고 막 붙여서 국민투표를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따로 하는 게. 그 내년도 6월에 지방선거 때의 개헌이 지금 특검 문제가 있어서 특검 문제에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안에서도 준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특검 때문에. 지금 막 하다가는 하대가 흘러내버릴까요. 특검을 하고. 그래서 서둘러서 내년도 6월에 안 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 2년 뒤에 총선 때 하는 방법이 있죠. 어떻든 간에 민주당은 그리고 지금 국민주권 정부라고 했는데, 국민주권 정부에서 이 문제는 해야 될 거예요. 국민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손문학 선생님이 한 국민개헌 이게 이제 국민주권 정부, 이거 이제 맞아떨어진 거군요. 말로만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아직 여기 써 있는데 국회 좀 넘겨버렸잖아요. 선거할 때만 국민주권이지 표수 때 우리가 그걸 행사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국민주권을 어떤 시대로도 가지고 실현해 나가냐 큰 과제가 되는 연구도 하고 있고 하나둘씩 바뀌어 나갈 겁니다. 오늘 이 개헌문제는 국민개헌하고 국민주권하고 직결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대학의 로스쿨 교수님, 신우민 교수님, 그리고 송라 우리 동지 말씀을 잘 들으면서 개헌 문제 같이 이제 좀 노력을 해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고한대로 그대로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발제를 맡아주신 분은 로스쿨, 그러니까 로스쿨이니까, 네, 로스쿨 교수님이신 신용민 교수님께서 국민주권 어떻게 시작할까요? 20분에서 25분까지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렇게 민주화 운동의 산증이신 여러분들한테 큰 영광이고 또 부끄럽기도 합니다. 많이 부끄럽고 또 어쩌면은 경험적으로는 저보다도 더 국민주권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시고 정말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넘기는 건 다 아시다시피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논리죠. 주권이라는 게 뭐냐? 이 국가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최종적 전반적인 권력, 그게 주권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걸 실감하고 살고 있나요? 한 사람 한 사람 국민이 나는 국가의사를 내가 최종적 그런 결정하는 권력, 힘을 갖고 있다. 느끼지 못하거든요. 오히려 이 장갈크 우르수라가 사회개혁론에서 한 말이 더 와닿을 수 있죠. 시민은 오직 의원을 선출하는 것만 자유롭다. 의원이 일단 선출되면 우리는 그 즉시 노예가 된다. 정리해 주십시오. 헌법 제1조 2항을 한번 갖고 읽어봅시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통령과
권력은 국회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대통령과 국회로부터 나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생각나요. 그래서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사실은요, 노태통은 권력은 족보에서 나온다고 했는데요. 이제는요, 권력이 어디서 나오냐? 적어도 민주공화국에서는요, 제도에서 나옵니다. 구체적 제도에서. 제도가 없으면 뭘 얘기하더라도요, 다 이상합니다. 대통령, 우리 헌법 보면은 행정권은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게 있고요, 입법권은 국회에게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게만 규정되어 있으면 사실 별로 없는데, 실제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행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요. 또 국회는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실제적인 파워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이 주권자로서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제도가 있느냐? 없어요. 없으니까 헌법은 확실히 이사회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팽팽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랑시에르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여러 현상을 두고서 모건은이다. 그러니까 국민은 주권자인데 주권자로서의 몫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몫을 행사할 것인가? 답은 사실 나와 있습니다.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돼요. 넘겨 주시겠습니까? 네, 넘겨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주권자를 행사할 수 있는 때 키포인트가 뭐냐? 입법권이에요. 입법권은 국민이 직접 행사할 수 있으면 그때 국민은 주권자로서 국가 의사를 최종적 전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파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직접민주주의의 최고 이론가를 장작 루스로 그러는데, 아니 앞에 여기 보면은 입법권은요, 주권의 핵심은 입법권이고요. 입법권은 국가의 심장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주권의 핵심이기 때문에 행정권이나 사법권은 대표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지만 입법권만큼은 주권자가 직접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헌법은 이 루소의 생각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로크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입법권도 국민이 뽑은 대표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베이제를 부인하자 이런 주장은 아닙니다. 베이제를 두고 국민이 입법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자. 그럼 그 제도가 뭐냐? 그게 바로 국민발언제예요. 넘겨주시겠습니까? 국민발언제가 뭐냐?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면요, 국민 투표를 거쳐서 확정하는 거. 그게 국민발언. 근데 우리 헌법은요, 조금 이거는 진짜 국민발언제고, 우리 헌법의 선거는 국민이 다 50만 명 이상 발의를 하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민 투표를 하도록 하는 좀 간접적인 형태의 국민발언제이긴 한데, 어쨌든 유신헌법 때까지 한 20년 가까이 존속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 번도 국민발언제가 행사된 적은 없어요. 왜 행사를 못했냐? 국민발언제를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법률을 안 만들어놨어요. 이게 제도의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법률이 없으면요, 아무리 헌법에 멋있는 게 규정이 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럼 헌법에 규정할 필요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헌법에 규정이 없으면요, 법률은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헌법에도 규정돼 있어야 되고요. 또 헌법에 규정된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그걸 구체화하는 법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발언제에는 법률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소위 조례에 대해서는 주민조례 발안이라는 법률에 인정하고 있어요. 이 주민 이의집적이라고 인터넷 치면은요, 직접 온라인으로 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국민발언제를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일단 도입을 하자. 헌법 개정 국민발언제, 법률 제정 개정 폐지 국민발언제를 도입을 해야지만 그때 비로소 법률로 그걸 구체화하는
규정들을 두고 그럴 때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헌법에 먼저 도입이 돼야겠죠. 그래서 소위 2차 계약은 50만 명이었는데 우리 보면은 우리 강창일 상임대표님께서 태그 발의하셨던 2020년 국민발의 개헌안이 있었습니다. 그때 100만이었거든요. 그리고 개헌특위에서 보면 헌법은 100만이라면 법률은 한 50만 명이 발의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대안을 제시했었는데요. 그래서 한 선거권자에 있어서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50만 명이면 100만이거든요. 이게요 개인이 달성하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정말 거대 조직이 아니면 이게 안 되잖아. 그리고 제가 한번 통계를 보니까 우리 여러분 이제 5만 명 이상만 동의받으면은 국회 청원 가능하잖아요. 이 22대 국회의 경우 지금까지 182건이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아서 청원이 되는데 그 중에 50만 명이 동의 이상 얻으면 찾아다니 딱 2건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2024년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적격발의. 이건 뭐 국민적 그때 분노가 대단했으니까 140만 명이나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준석 의원, 올해 60만 명. 해서 이 국민의 어떤 정서를 아주 심각하게 건드리고 분노 유발을 해서 이거는 50만이 넘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헌법 규정이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입니다. 가슴이 뜨겁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과연 이런 거 갖고 50만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고 또 하나 넘겨주시면은 이 정책주의 문제점이 이걸 충족하려면 홍보도 해야 되고 사람 50만 명 모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국민바람회를 이미 도입한 서구를 보니까 특히 미국을 보니까요 완전히 이게 산업화됐더라고요. 홍보 대행 업체. 그 회사들이 막 있어가지고 한 명 내가 수입할 줄 얼마 받는다고 해서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 보니까 지금 최근자를 제가 못 찾았고요. 90년대에 이미 우리나라 돈 10억, 20억 이상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없으면 안 되고 돈 있는 뭐 삼성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원하는 법안이나 헌법안이 있으면 대행업체를 맡겨서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에 의해서 자주유지되는 폐단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이게 하여튼 요구는 뭐 발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는데 뭐 포퓰리즘 입법으로 갈 수 있고 또 어떤 거래 집단이 자기의 이해관계에 의한 국민바람을 빈번하게 하다 보면은 국민적 피로감도 좀 커지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그걸 논의하고 있는데요. 넘겨주시죠. 이 대규모 정족수 충족 문제를 극복해서 우리 모두가 누구나 개인이나 작은 단체로 국민바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제가 사실 대안을 찾은 거는요. 이건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입니다만 풀뿌리 원탁기 여기에 발안권을 주자. 그러니까 풀뿌리 원탁기는 일종의 같은 생활권, 예를 들면 우병동에 주소가 있다든지 직장이 있다든지 단체가 있다든지 미청학년 이 동지에는 사무소가 어느 동에 있습니까? 오장동이. 네. 그래 중구 오장동에 있으면은 미청학년 이 동지에서 미청학년 원탁회를 꾸리고 오장동에 등록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멤버들은 다 연고가 있으니까 5명 이상 충분히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이렇게 만들면 이게 저는 뭘 생각하냐면 지금 정당이요. 여러분 정당도 시스템 제도, 정당법과 선거법에 의해서 구체적인 제도가 있으니까 막강한 힘을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당 지금 뭐 민주당 100만, 뭐 110만 명인가 권리당원이 그렇게 되고 국민이 70만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제도에서 힘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풀뿌리 원탁회를 만들고 풀뿌리 원탁회에다가 저는 뭐냐면 발의권이라는 제도적 힘을 주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풀뿌리 원탁회가 어떤 모습을 갖게 되냐? 제가 볼 때는 집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풀뿌리 민정당이 됩니다. 정당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
정당은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선출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후보자 추천지. 근데 사실은 후보자 추천 지지는 원래 그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의제로 가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정당이 정책보다는 인물 중심으로 가고 선거 중심으로 가고 소위 정당으로 완전히 엘리트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트된 이 대의제 중심의 정당에 대안이 뭘까 하고 계속 고민하다가 대안이 있다면 선출 비용 빼고 이런 입법권을 발휘할 수 있는 풀뿌리 민의정당이 대안이 아니겠나. 그래서 하면요, 심리에 드는 경우는 천천히 얘기하고, 그럼 어떻게 하냐? 원탁회의에서 기초사무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마다 주민자치회가 이것들을 부실하긴 하지만 이걸 미주적인 풀뿌리 자치단체 주민대표단체로 만든다는 전제에서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회 발의를 하면 주민자치회 심사에서 통과하면 기초에 올리고, 방역사무는 원탁회의에서 또 주민자치 올리면 또 방역위에 올리고, 국가사무는 원탁회의에서 주민자치 올리면 심사에서 국가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떨까? 네, 넘겨주시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떤 거냐? 해당 그 생활권, 읍면동에서 주민 5명을 모이면 발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50명 만약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5명만 모으면 되잖아요. 자기 직장이나 단체에 돈 들어갈 일이 없어요. 예? 무슨 홍보 대행업체가 난리부라고 뭐 대기업들이 자주연장하고 그럴 일 없어요. 예. 그리고 주민자치회 이렇게 거치니까 어떤 그 컴플레인을 좀 해결합시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게 헌법에 이제 도입이 되면 최고로 바람직하지만 아직 개헌 논의가 되고 도입이 어려운데 최근에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마이크 오늘 끄게 놨죠? 예. 힘들게 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헌법 개정 논의가 계속 있었는데 다 흐지부지됐거든요. 이번도 흐지부지되지 않겠냐? 아, 예. 마이크를 다시 하라고 합니다. 그동안 헌법 개정 논의가 있었는데 흐지부지 됐는데 이번에도 흐지부지 될지 모른다. 근데 왜 흐지부지 됐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헌법 그 개정을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도가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국민이 주도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개헌 절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개헌 절차법이 3건이 발의되어 있어요. 3건이 발의되어 있는데 그 3건마다 국민 참여 방안이 다 다릅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주목한 게 뭐냐면은 소위 국민청원형에서 국민개헌청원. 국민 50만 명의 청원을 받아서 개헌을 하면은 국회에서 심사하고 이 청원권은요 헌법에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로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 발의권은 헌법에 국민이 발의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 그것이 규정되지 않는 한 무슨 수를 써서는 안 됩니다. 법률로 만들면 무조건 위헌이에요. 그래서 국회가 만들지도 않는 거고 만들면 헌법재판소 가면 위헌 결정이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안 되는데 청원권은 헌법 26조에 분명하게 보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헌법 26조 2항을 보면은 국가는 심사해야 되면서 심사국가를 보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원을 하면 무조건 심사해야 돼요. 그건 헌법상이에요. 그래서 이 국민개헌 청원이라는 것이 물론 발의보다는 약하지만 국회에 청원을 하려면 국회가 무조건 심사를 해야 되고요. 심사를 해서 채택하면 발의로 갈 수 있어서 이게 유신헌법 때 폐지된 국민발언제를 사실상 부활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거 주목할 만한 어떤 법안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50만 명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넘겨주시죠. 50만 명 이상의 국민을 이렇게 바꾸자. 아까 말한 그 동네마다 원탁회를 꾸려서요. 주민자치에 일단은 청원하는 거예요. 주민자치에서 통과하면 기초의회, 기초의회 심사도 통과하면 광역의회, 광역의회 심사도 통과하면 그때 국회에 발의하게 되면 절차는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느냐.
대신 절차를 여러 개 둠으로써 특히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대표자잖아요. 지방의회 심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다면 되지 않겠는가. 다만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동대문구 같은 경우 14개 동이 있는데 14개 동에 있는 원탁회의는 하나의 동에 여러 개 정치가 있거든요. 정당은 설립 자유가 있듯이. 근데 14개 동마다 원탁회의가 한 개 이상씩 다 청원을 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구체적 주민대체 신청 없이 이미 동대문구에 있는 원탁회의 다 청원한 거니까 기초의 심사를 거치게 하자. 그리고 강력회 심사 거치고 가면 되지 않겠냐. 근데 아예 제주도 같은 경우는 43개 동이 있는데 그 제주도 광역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 읍면동마다 한 개 이상씩 원탁회의가 다 청원을 한다. 그럴 때 구체적 규칙이 할 필요가 없겠죠. 곧바로 광역회 심사를 거쳐서 개헌특위를 가면 되냐. 그리고 아예 정기적으로 원탁회의들이 야 이거는 우리가 다이렉트로 청원해야 돼서 3,500개 읍면동마다 다 연대를 만들어서 청원을 해요. 그럴 때는 뭐 바로 개헌특위의 청원. 그래서 3,500개 읍면동마다 원탁회의가 다 연대를 하게 되면 최소 인원수가 17,500명인데 제가 볼 때는 개인이 50만 모이는 건 불가능할지 몰라도요. 원탁회의가 꾸려져서 정말 의미가 공감되어 있으면 3,500명 연탁회의 연대는 만들어내는 건 가능하다고 봐요. 이건 돈이 안 들어도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도 내가 주권자라는 거죠.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을,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절차가 마련되면서 동시에 감사합니다. 동시에 그런 어떤 이 금권에 의해서 금권에 의해서 좌우되는 성공 가능성이 그런 문제들도 극복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풀뿌리 원탁회의가 3,500개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활동을 하면서 올라오기 하위 상자식으로 바텀업식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제가 볼 때는 중앙지원 시스템이에요. 모든 무게중심이 위에가 있는 게 아주 심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가서 정말 이 소수의 엘리트, 중앙의 엘리트들이 대한민국을 주재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모두 다 주인의식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제가 마무리하는 건요. 국민에게 입법권을 구체적인 제도로서 행사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된다. 그냥 선언 규정 의미 없습니다. 구체적인 제도로 만든다면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이 정말 주권자의 몫을 행사하는 아주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진 시간에는 명확하고 의미 있는 제안, 원탁회의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토론이 있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발제는 이어서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송락입니다. 신동희 교수님의 장점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일 공동체 박포 목사님 가져가지고 잘 선택해가지고 과일 공동 원탁회의를 만드시고 또 제주도에서도 그런 원탁회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국민들이 뭐 5명이건 10명이건 이런 식으로 한번 한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거는 우리가 직접민주세계에는 바란 죄는 아니에요. 일종의 청원이라는 말도 있고 뭐 바람이라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국어사전적으로는 발의와 바람은 똑같아요. 그런 일반적 학자들이 이거를 특별히 구분해서 발의나 청원은 더 높은 사람들 국회 같은 데서 한번 또 심사해서 거기서 결정한다는 거고 직접민주주의에서 말하는 바람은 바로 국민의 보수에서 국민의 직접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헌법에는 그 처벌을 하면은 심사할 의무를 하도록 돼 있죠. 그 꽝이에요. 그 심사 아래도 처벌 규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형사 고발도 해보고 민사소송 해봤으나 전혀 국회의원 사법부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요. 시대에는 국회의원들이 청원에 대해서는 그만이고 바꾸지 못했고 이걸 못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이런 처벌 기준이 없는 한 이건 나빠집니다. 그나마 발의하면은 적어도 5만 명 지도를 먼저 만들었다면 5만 명 이렇게 성명하면 우리가 심사해줄게 그거니까 약속인데 그렇게 일을 하는 거죠. 지도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옛날에 만들고 현재는 국회를 만드는 것도 알고 싶어도 이거 무슨 법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석에서는. 그리고 꼭 항상 헌법을 지키자 그러는데 하나 요 정도로 하고요. 오늘 드린 말씀의 핵심 요지는 우리 헌법 1조 2조를 잘 설명해 주셨죠. 1조는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조는 아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물론 기피를 하면 주권과 권력이 다르니 이렇게 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 행사한다. 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국민의 행사가 그거 아니니까 당연히 법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행사를 좋겠다. 그래가지고 소위 학자들이 판사들이 법률가들이 국민을 소리 항상 장난했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헌법 질서에서 고쳐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항상 불법행위다. 니도 왜 우연이냐? 너 감방 걸린다. 고문까지 가면서 헌법을 고쳐해가지고 겨우 조금씩 고쳐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부터 시대가 변했는지 헌법에 이렇게 무슨 큰일 나는 사람들 이 헌법이 없는데 헌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그래서 그걸 돌파시키는 게 국민들 약속을 하자 헌법을 고치자 이런 약속을 하자는 것이 문서로 쓴 약속이 보통 협약이라고 해요. 국민 약속을 체결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아까 말했던 1조 외안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낫지 국민 어떻게 권력을 행사할 것인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입법부는 국회가 이렇게 독점하게 돼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독점하게 돼 있고 사법부는 사법부가 독점하게 돼 있어요. 똑같은 것이 헌법을 이거 우리 완전히 그냥 제도적으로 배제돼 있어요. 우리는 아까도 말한 선거대는 잠깐 지휘되고 대통령이 이 국민 당에서 나갈 것 또는 국회가 우리 헌법을 이렇게 고칠 텐데 국민 답시다. 그때만 가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는 찬반 의사를 표현을 못해요. 비밀 집회에 들고 자유 토론도 처벌받아요. 수는 없어요. 그래서 헌재에서 너무 심하니까 이거 빨리 안 고치면 무혐의다. 그게 한정무혐의가 안 고쳤어요. 국회한테. 그럼 이런 거 사실 내가 볼 때는 다 정리용지에서 깜빡이도 보내고 민영사 소송을 청구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너무나도 무슨 큰 잘못을 해도 큰 용서하거나 넘어가고 그 사람 또 뽑아주잖아요.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그 후약을 누가 특별히 하느냐 행정부를 대표해서 대통령이 그러라고 되겠죠. 국회를 대표해서 국회의장 그 다음에 없는 모든 정당 자기들 국민을 대변을 하니까 또 시민사회를 도와하는 각계 같은 대표들이라고 된다. 그 다음에 시민단체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느냐 몇만 개 된다 하는데 요번 기상님도 참여 단체에서만 따져보니까 내가 1,700개가 되는데 가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한 얼마 주고 다가 있으니까 그래도 야 너무 많다 내 사람은 줄여라 그러면 또 모여가지고 같이 국민기관이나 책을 트레이드를 만들어서 보세요. 한 10사람 우리 뽑아서 보내자. 이거 했다고 그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더는 양보할 수 있어요. 모두 다른 훌륭한 사람이 할 수 있어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국회의원 독립회를 다시 헌법기관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래서 과반수 이상이 발의하면 어떻게 돼요? 발의할 수 있다는 거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바로 통과해가지고 어떻게
국민투표에 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저한테 이제 여기서 질문이 왔어. 야, 그러면 너 나이가 국민이 되더라고. 애들이 내가 하는 분들인데 개들을 불러내가지고 부활할 기회를 지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여러 차례 들어왔는데 가장 중요해 보였어요. 헌정 질서를 수반했던 서열이 윤석열을 응원했던 사람들은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 이 국민 발의권이라는 거는 국민 국회에 초청하는 뜻이에요. 초청한다. 다만 단순히 초청하면 심사 안 해도 그만이지만 자기들이 반드시 심사하는데 국회가 받아준다는 보장했어요. 이것은 엉터리 같은 헌법사항이 하는 실질통입니다. 실질통. 큰일이 없어요. 그래서 발의권은 큰일이 없다. 그런데 그나마 이거를 이 순간에 50년 11일 자기가 제2차 태어나는 사회는 평생 계획통과를 해먹고 싶었어. 그리고 명분이 필요했어. 여러분, 정례가 마음에 안 들면 발의권을 줄 테니 그럼 나를 몰아내라고 임기를 주니까 뺏어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그나마 뺏어가는 건 누구냐? 박정희! 박정희가 언제 유시헌법을 만들면서 유시헌법 자기가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아직까지 해먹도록 만들어놨는데 국민들이 이거 그쪽에서 하면은 큰일 나니까 이걸 뺏어갔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래서 정말로 서만에서 이제 그 남산의 도덕에 깔려갔어요. 간판에 서로가 갔다 오고 비공개 공개수를 당했는데 나도 목숨을 걸고 우리가 직선제 쟁점을 하는 거 헌법 고치자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87년 그 6월 공개의 성과를 이른바 상징률과 밀실야에 통해서 헌법 고치면서 그 조항을 부활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항상 국회에서 40년, 90년 일인실을 하면서 이 정의를 들고 나쁜 건 아니냐? 원래 국민들의 논의가 달라.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자까지 저속하게 단순한 국민 발의권을 돌려받아봤자 국회의원들이 이거 아니냐고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들이 부결이 아니라 그러면 더 좋은 죄를 내서 합의를 하는 거 아니면 두 가지 복사 국민의 안과 국회라는 국민 투표에 대해서 선택하고 하자. 이러한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넘어가서 잠깐 죄송합니다. 준비됐습니다. 내가 25장 1분씩에 25분인데 서울에만 10분을 사용해서 공문 요즘 말이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쭉 읽어보시면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그걸 제가 좀 시간을 잘 정리를 했다. 물론 그게 굉장히 바쁜 시간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걸 한번 쭉 읽어보시면 어디 가서 시간 2시간에 이런 분들이 들으시니까 별도로 이 시간 아깝다 생각하는 말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결론부터 중간에 제가 다 생각하려고 했고 한 가지 딱 하나 강조하는 것은 그동안의 민주화운동은 헌법 개정운동이었다. 국민이 헌법 개정을 개정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반에 수업적으로도 아니고 좀 못마땅하지만 그래도 헌법을 고친 국력은 국민에 있었어요. 물론 이승만, 박정희 이런들은 위에서 있었고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어려운 국민들 단체를 내세워가지고 엉뚱하고 날거나 이렇게 이승만 거야 삼성개를 해라 뭐 그런 박정희 말을 해보라 이런 대우도 했지만 그런 결과 헌법이 나빠졌지만 그걸 또 끝내 바로잡은 것도 역시 국민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개헌이라고 하는 거대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하는 이때 국회의원한테 여기서 난리가 나서 너가 지금은 내가 지금 투표에 왜 초점을 돌리느냐. 대선 때도 정권 교체가 없습니다. 왜 개헌이 개헌을 냈느냐.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개헌을 하니까 다들 박수 치더라니까. 본인들 소원하니까 주권자의 개헌하지 할 때는 막 돌파형을 던지더니 이재명 후보 우리 나 개헌하면서 하니까 왜 침묵을 치고 박수를 칩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나를 노예근성인 거죠.
내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지. 그래야지 내가 시스템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지식인들이 제가 볼 때는 강변화 어려워 또는 좋게 해서 진영률이 무례가 돼 있어요. 내가 하는 다 옳아. 남이 하는 다 진료를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로 우리 사회는 발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아까 얘기 좀 국회식 의결을 하겠다 그러면 굳이 국민파리와 국민적 똑같아요. 청원이든 다리든 국회 시민해주마. 그건 똑같아요. 그건 큰 의미가 없고 다만 이제 사람이라는 주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우리가 원하는 국민적 선택한다는 큰 차이가 있다. 지금 하는 거는 국민파리를 주느냐 마느냐가 우리가 싸워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국민파리를 갖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국민들을 직접 물어서 투표로 결정하겠고 우리가 권리 주체임을 당당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뭐 국민 개혁 결정하고 어떤 뭘 하니 뭘 아무리 해봤자 우리는 노련한 전문가가 정치 전문가를 할 때 몰아가게 돼 있어요. 그쪽은 많은 이유를 갖고 있죠. 정치라고 할 수 있어, 공천권 행사할 수 있어, 또 뭐 정무위원 또 공직자를 추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한테 무슨 개헌이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국민투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조금만 앞으로만 할거예요. 그 다음에 법률 개정안 폐지안 각종 정책에 대해서 또는 제도를 우리가 도입하자, 개혁하자, 폐지하자 우리가 직접 선언해야 돼요. 더 중요한 거는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를 하면서 우리가 대표해야 돼요. 우리가 거의 4개월 동안 거쳐가지고 그 추운 날 뒤에 벌벌 끌면서 어떻게 헌재를 살펴요, 국회를 살펴요, 하면은 우리가 주인이니까 누가 주인이 도대체 이런 거를 몇 개월 동안 침공을 시켰는데도 왜 침공을 시켰는지도 헌재가 아닙니다. 국민한테 다한번 설명한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심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카메라로 한 제가 볼 때는 143만 명이 상당한 대학생 사람들 소명을 했어요. 너희들이 파행하자. 그럼 국민들이 요구를 해서 파행했죠? 그거 바로 국민투표를 했으면 윤석열이 국회에서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청원에 불과했어요. 청원이라는 건 뭡니까? 국회한테 심사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민주당 그렇게 많이 드는 사람들 말이야. 왜 그때 146만 정도가 소명을 했는데 그때 국회에서 이렇게 파행했고 이런 일을 겪지는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권리를 직접 가져야 된다. 대통령만 그런 것이가 강동사는 대방관인 것, 장관인 고위공직 손을 하면서 우리가 직접 성한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원칙적으로 국민투표를 한다. 국민이 그 소통하라고 하는 거고 국민 안 되고 안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아까 뭐 삼성에서 돈을 벌었다. 누가 돈을 벌었다. 그러면 한번 시비를 보면서 이런들 진짜 이게 좀 좋은 제도인지 아닌지 우리는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게 들어가서 민주주의 만세 우리 직접민주주의 도입했다. 이거는 절대로 한사람이고 허상이다. 그렇게 넘겨주시는데 근데 국민참여 지금 국민참여 아니면 개혁절차법에서 50일 의회를 만드는 뭐 500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들어가서 거기서 논의했다고 국민참여 되는 것도 얻을 사람들이에요. 또 거기서 바로 이렇게 합작해서 논의하자니까 국민수비도 잘 되네. 그랬는데 거기서 국민 반대 국민들 반대가 되려면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직접민주주의 불가능합니다. 지연 봉쇄됩니다. 양날이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지금 소위 운동하는 사람들, 개헌운동 사람들이 거기에 몸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치니, 어떻게 고치니. 저는 그런 게 큰 관심 없습니다. 우리 단체들이 약 30여 개 되는데 거의 관심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헌정책에 관한 협의에 우리는 동참하는 큰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걸 봅시다. 배심원이라는 것을 잘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그 더 좋은 책가 있어요. 30원 우리 국민이 한번 똑같은 거에 해당하는 게 단순히 유죄나 무죄나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성장까지도 같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제도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공동시당 우리 국민이 한 달씩 서울시민이 용가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30을 국민 부자들을 추천해서 공동 대통령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분야의 국민 측면이지 무슨 지구 안 그러고 거기에 국민 몇 사람 50일 내지 50도 다 주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 그 중에 뭐 반 정도 주겠지. 왜 자기들이 추천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국민 참여했다, 국민 쓰겠다 이런 거는 안 그렇다. 아까도 얘기했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국민경제를 체결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의미해서 국민주거 행사 기본권을 보장해야 된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왜 걱정합니까? 우리가 주거 행사라니 국가 공급을 어디다 쓸 것이야? 국회를 한 명 운영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 중에 10분의 1만 한 단체에 준다 그러면 아주 저렴하게 충분히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들어갈 텐데 잠깐 휴식을 갖게 시간 내로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휴식을 갖기 전에 요새 그 유행이라는 회의 중에 사진을 찍는 전부 나와서 가지고 사진 한번 찍으시고 한 5분 휴식 하겠습니다. 다들 나오시죠. 네. 이 시간에 첫줄을 만들고 계셔야 되고 앉아 계셔요. 총장님 나와서 사진 찍으시면 총장님 나오세요. 앞서 전부 다 일로 좀 오시죠. 다 이렇게 나가시고. 빨리 해서 시간 줘요. 시간 줘요. 여기 질문 시간이 날아가니까. 맞습니다. 수고해요. 난 지금부터. 여기를 또 직선을 이렇게 의자를 뒤쪽으로 빼고 V자를 그리고 앉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쓰지 마세요. 들어오겠습니다. 찍으세요. 여기 서계에서도 나오겠어요. 다 들어오네. 지금 하실 때 코드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아주. 자, 찍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종명이 여기 앉으세요. 제 곳에만 이 정도 써서. 이 정도 찍었구만. 대통령 구원을 이렇게 전학년 동지에 뭐 제가 생각하고 조금만 더. 그래서 헌법 개헌. 헌법 개정 이게 저기 헌법 구호가 있는데요. 제가 하는 걸로 하면 빨리 강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한번 해주세요. 국가보안법 폐지. 감사합니다. 시계가 있었는데 5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그